자, 이제 프랑스로 떠나보겠습니다. 김현우 PD,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이 프랑스의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입니까? 아,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또 패션과 미용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중에서 파리에서 성업 중인 미용실 한 곳을 소개하고요. 그동안 방송된 내용을 토대로 프랑스인들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함께 보시죠. 네, 프랑스는 두말 나위 없는 패션의 중심지입니다. 특히나 패션의 완성이라 불리우는 미용에 있어서는 전 세계 미용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술로 분류되어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프랑스의 미용은 서비스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프랑스의 선진 미용 서비스를 살펴보기 위해서 파리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어느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주 귀가 솔깃할 것 같은데요. 파리의 부촌 루즈볼트 거리에 있는 이 미용실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고급스럽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미용실은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고급 미용을 최초로 대중화한 곳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 고급 미용의 진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도 합니까? 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서비스는 개인별로 준비된 별도의 방에서 샤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샤워를 한 후엔 저렇게 피부 마사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미용실로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과정은 의외로 화장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머리를 먼저 하고 제일 나중에 화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은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화장법을 찾은 후에 앞으로 평상시에 하게 될 그 화장에 맞춰서 머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그냥 손님입니까? 네, 그냥 손님인데 너무 예쁘죠? 예, 참 근사하시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요. 이곳의 고객 서비스 중 최우선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위생입니다. 지금 저 디자이너는 알코올 솜으로 가위를 닦고 있었습니다. 가위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쓰고 있는 빗도 모두 사용한 후에 소독해서 개별 포장해 두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거는 좀 본받을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머리 자르는 모습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고객과 디자이너 모두 일어서서 머리를 Pour 컷하고 que ça 있었습니다. soit pas dans le fauteuil, un peu décalé, donc vraiment là, elle est très stable, donc c'est plus facile pour nous de couper.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매달아 놓고 한번 그렇게 머리를 자른 적도 있었죠. 네, 이곳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자그마한 실수도 결코 간과하지 않는 철저한 품질 보증 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머리를 거꾸로 하여 드라이하는 방법은 드라이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머리를 거꾸로 해서 드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 머리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곳에서 처음 시도한 곳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흔히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집에서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하면은 머리가 볼륨이 풍부해져요. 그래요. Notre technique est une technique universelle puisque notre façon de travailler est facile à comprendre dans le monde entier. Notre technique est, nous coiffons les femmes asiatiques comme nous coiffons les américaines, comme nous coiffons les scandinaves. La mode coiffure est une mode internationale aujourd'hui. Les femmes s'habillent de la même façon partout dans le monde et se coiffent de la même façon, grâce d'ailleurs à la presse et à la télévision. La télévision est un véhicule fantastique pour aujourd'hui. Nous avons les collections de couture des grands couturiers. Elles sont vues en même temps à Séoul qu'à Paris. La communication aujourd'hui de la mode est quelque chose de tout à fait fantastique. 네, 이곳은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미용 학교입니다. 세계 51개국의 가맹점이 있는 이곳은 모든 가맹점에게 똑같은 미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미용 공식을 개발하여 도식화된 교육을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접객의 노하우 유치를 방지하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미용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기업으로 발전해서 전문 경영진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케팅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연히 한국인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자크레상들은 어떤 분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 고데기를 발명한다든가 심리학을 미용실에 도입한다든가 최초로 미용실 프랜차이즈 성공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미용업을
상업적으로 체계화시킨 그런 것도 관망한 일이라고 보고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앞서가는 미용인이고 전문 경영인이다.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크 데상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창조적인 정신이고 둘째는 급변하는 변화 속에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경영 마인드라고 할까요? 제가 최초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저 막연하게 체계적인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도입하는 기술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10년 후면 우리도 따라잡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죠.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 이미 더 먼 곳에 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면 왜 그 샤넬이나 크리스찬 디올이 조그마한 의상실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변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변신을 시도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지도가, 이미지가 80%가 넘어지면 어떤 옷을 입혀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럽과 프랑스에서 이미 자크 데상드의 인지도는 87.5%나 놀라운 성과를 이뤘어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리고 짚고 넘어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이 사업을 부가가치, 앞으로 21세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더욱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성이 또 사치스러운 소비성 사업으로 생각한다는,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쌀 것 같아요. 네, 비쌉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미용실이 망할 때는 지구인 모두가 대머리가 될 때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용은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미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용계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뭐라 그러신 거예요, 저분은? 굉장히 머리가 마음에 든다고 아, 하시네요. 마음에 든다고요? 네, 이번 프랑스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프랑스 업소들의 성공 비결 첫 번째는 즐거움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포도주를 젖병에 담아서 마심으로 어린 시절의 천지담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젖병을 빠는 식당. 그리고 행운이 찾아온다는 전설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서 속 시원하게 격식을 깨고 덩달아 스트레스까지 푸는 플락 아테나라는 식당. 거추장스러운 격식을 모두 버리고 노는 듯한 기분으로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는 놀이식당 바바렐라. 이들 업소는 공통적으로 그 분위기만으로도 손님을 끌 만큼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하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저건 성격 급한 사람은 못 먹어요. 네, 성공 비결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만의 것을 판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만의 향기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게 한 150년 전통의 향수명가 몰리나입니다. 또 전화만 하면 또 다시 만들어주고요. 그렇죠. 예.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같은 모양과 색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소성에 눈부신 아름다움까지 갖춘 나만을 위해 타오르는 작품 양초공입니다. 이들은 평범 거부증 시대라고 할 만큼 남과 다르길 원하는 개성시대에 걸맞는 시대가 원하는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거 정말 초 맞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에게도 많이 물어오셨어요. 예. 성공 비결 세 번째는 전통 속에 새로운 길이 있다입니다. 18원 단두대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800년 된 지하 감옥을 음악과 낭만이 함께하는 특별한 카페로 바꾼 까보드 주블리데. 과거 지역 문화의 중심이었던 버려진 기차역. 지금 나왔어요. 네. 이런 과거의 유물들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이 밑거름이 돼서 그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선진국의 면모를 두루 갖춘 예술의 나라 프랑스. 오늘의 그들을 읽게 한 건 맑은 웃음에서 오는 긍정적인 사고와 민족적 자부심에서 오는 애국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요로운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창의적인 사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예. 프랑스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 아주 세심한 데까지 배려를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프랑스 방송을 하면서 네. 예술이란 말, 문화란 말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는데요. 네. 네. 그만큼 프랑스는 예술적이고 또 문화적인 기반이 탄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김현우 PD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꼭 한번 프랑스를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프랑스를 가서 하나만 딱 여기를 가보십시오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주시면 그러면 프랑스는- 두루두루 가보겠습니다. 네, 두루두루 가보십시오. 우리 문화 전통도 뭐 네. 프랑스 못지않게 훌륭한 문화 전통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지금 프랑스인들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더 승화해서 더욱더 그렇죠. 발전시키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맞게 끌고 가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프랑스 사람들 보면서 배워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우 PD 근데 그 또 뭐 후속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프랑스 잠시 편은 얘기를 해주시죠. 끝이지만 네네.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오스트리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10월 중순경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월 중순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김현우 PD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과 홍콩 지금 하리케인과 태풍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7호 태풍이 지금 제주도 근방 해상에 있다고 하던데. 네, 이러다가 또 우리 지금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작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바로 굉장히 앞두고 우려됩니다. 있는데요. 예. 여러분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냥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마다 우리 모두 손모아 기원을 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wo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